세계적 자주화 다흑화 시대, 여덟 번째 미국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패권의 몰락과 다극화 시대로 라는 주제인데요. 강의를 맡은 저는 민플러스 교육원원장 김장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충 이제 대전환이 미국 일국 패권에서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달러 패권의 위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군사 패권의 위기로 이어지고 정치 주도성의 위기까지 심각하죠. 거기에다가 대한 세력까지 등장을 했으니 이제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는 이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제 이런 주제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전환, 미국 일국 패권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머리부터 뭐예요? 행동까지 180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느낌이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대전환 시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주도 세계화에서 주권 기반 다극화 시대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올해 초 이제 우리나라의 저명한 학자, 교수님들이 300여 명이 모여서 다극화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극화 한반도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주요하게 나온 내용 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00년 만의 대전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서구 자본주의가 세계 문명을 주도해서 세계를 이끌고 오던 그 500년 만에 이제 대전환이다. 그래서 이제 신흥 세력으로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바로 주권 기반이라는 말이 중요하겠네요. 자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주권 기반 다극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미국의 일국 패권이 이제 몰락하고 있는 것이 다극화 시대의 시작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야? 달러 패권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심각하죠. 예. 지금 미국이 금융공황 이후에 이제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거쳐 6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를 불렀고, 코로나 이후에 3개월 만에 또 5조 달러를 불러서 9조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근데 이게 왜 이제 미국의 연준 자산이냐?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그게 연준의 자산이 됩니다. 이제 그게 9조 달러나 이제 된다. 이게 이제 9조 달러를 뿌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온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무제한 양적 완화, 또 하나는 공급망 충격이죠. 코로나 때 자동차 반도체가 없다, 이렇게 돼서 자동차 완성차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죠. 러우 전쟁에서 천연가스, 석유값이 올랐다,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후위기에서 곡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서 공급망의 충격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보복 수요, 이러면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기는 하나, 이제 기저적이고 바탕에 있는 요인은 뭐냐 했을 때, 장기 저성장을 금융공황 이후에 극복을 하려고 저금리, 제로금리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잖아요. 이렇게 돈이 쫙 뿌려져 있으니 이런 계기를 만나서 물가가 오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3년째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미국의 달러 패권의 위기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냐? 부채 위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빚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채 위기가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부채 위기는 곧바로 국채 위기랑 연결됩니다. 왜냐?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달러를 찍으니까요. 그럼 이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이 국채가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동안 11조 달러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다 합쳐서 34조 5천억 달러가 올해 초인데 4년 동안 바이든 시기에 11조 달러나 늘었다 이거죠. 한국 돈으로 얼마냐? 단,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경 4천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4조 5천억 달러, 4경 6천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NBC에서 부채 순위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비로 웃돌 지경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자 비용이 7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다 이거죠. 1분씩 27억 원씩 이제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제 이럴 정도로 미국의 부채가 위기가 있으니 이것이 이제 국채 위기로, 그 다음에 달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국채가 또 안 팔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서서 국채를 찍는 대로 사주면은 뭐 미국이 달러를 뭐 무지막지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국채를 사주지 않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3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 사줬어요. 그런데 지금 쭉 커갖고 지금은 언제냐? 8천억 달러도 안 됩니다. 있는 국채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국채를 안 사주니 이제 달러를 발행하기가 힘들겠죠. 또 하나는, 그래서 중국 대신에 일본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1조 2,05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일본이 갖고 있다. 이것도 줄었어요. 그래서 1조 700억 달러 요 정도 이제 갖고 있는데 요즘 일본이 엔화 약세를 방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삼아야 되니까 국채를 팝니다. 이제 이러니까 뭐예요? 일본도 국채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 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 연준 역시 뭐예요? 긴축을 하려니까 뭐예요? 국채를 팔아야 될 입장이죠. 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 사죠. 일본 안 사죠. 미 연준도 못 사.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뭐예요? 달러가 추락한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달러 패권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 가치도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뭐예요? 탈달러가 또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뭐예요? 바이든하고는 악수도 안 했는데 이제 시진핑이 오니까 아주 거하게 대접을 한 다음에 우리는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러시아산 가스는 어떻게 하냐?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한다. 이제 앞으로 다 자국 통화로 결제한다. 이렇게 달러를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이제 달러 자산의 비중이 뭐예요? 58%로 줄었어요. 60%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0년 만에 최저다. 그 다음에 외환 거래를 할 때도 뭐예요? 이제는 위안화 좀 쓰자. 그래갖고 위안화가 7% 상승을 했다. 뭐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대체제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달러의 대체제로. 이러면서 뭐예요? 기축 통화에서 다극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든지 이제 틀어 막으려고 어떻게 디커플링이라는 거 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국을 봉쇄하고 과학 첨단 기술에서 이제 중국이 못 쓰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옐런이 뭐예요? 중국을 올해 초에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뭐예요? 전기차 이것 좀 그만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른바 2차 차이나 쇼크라고 합니다. 1차 차이나 쇼크는 경고 생활 필수품으로 세계의 공장 이래가지고 중국이 석권을 했잖아요. 2차 차이나 쇼크는 뭐냐? 전기차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이제 이런 하이엔드 제품이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공장으로서 이제 중국이 이제 석권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이 전기차는 미국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2차 차이나 쇼크를 막으려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제 이런 어이없는 이제 일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뭐 미국이 첨단 기술을 막으려고 중국한테 디커플링까지 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뚫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G7 회의를 하는데 디커플링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유럽이 우리도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다 틀어막으면 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래서 조금 낮추자 해갖고 이제 디리스킹 위험 관리를 위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미국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데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이제 낮췄더니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마찬가지죠. 중국 역시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이나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뭐예요? 중국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다급한 나머지 이제 어떻게까지 갑니까? 동맹을 이제 털어먹고 있는 거죠. 이걸 동맹 궁핍화 전략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연결된 노드스트롬이나 가스관을 미국이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천연가스를 러시아 걸 못 쓰고 미국 걸 갖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가스값이 폭등을 해서 러시아에서 쓰던 가스보다 뭐예요? 4배나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유럽이 개발도상국화돼 있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절단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후위기까지 하고 러우 전쟁 이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곡물 파동이 나가지고 이제 농산물이 완전히 막 박살이 나니까 뭐예요? 농민들이 트랙터 쉬어서 유럽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덕분에 유럽 경제는 추락하고 미국은 고공행이 된다. 이게 뭐 동맹 털어먹는 동팩 분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없었으면 유럽은 0.7%라도 올랐을 텐데 오히려 1% 낮춰. 0.2% 낮춰. 이제 영국은 기술적 경기 침체 진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쟁통에 방위, 안보, 산업 생산 증가, LNG 세계 최대 수출국 등록.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얄미운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동맹 궁핍화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죠.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44조 한국 기업 투자에 땡큐 땡큐 땡큐를 연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삼성, 현대, 기아, LG, SK 전부 뭐 미국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전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바이든이
대통령의 재출마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일자리를 많이 넣었다. 누구 덕분에? 한국 덕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이제 뭐예요? 일자리 마련해줘서 대통령 재출마를 해준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계속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조공 아닙니까?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이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달러 패권의 위기에다가 중국 이제 디커플링, 디리스킹도 실패하고 유럽 동맹 궁핍할 털어먹고 우리는 이제 조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어이없는 이제 짓들을 이제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다 군사 패권까지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군사 패권은 어떻게 위기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 했잖아요. 재래식 전쟁에서. 그 슬리퍼 신고 전쟁하는 나라에도 못 이겨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갖고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를 갈아 넣었어요. 지금도 뭐예요? 대선 전에 우크라이나가 지면 안 되니까 계속 무기 주면서 싸우라 버텨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중동 이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학살을 하고 있지만 이 북부 지역에 가면 뭐예요? 세계 최정예 게릴라 부대 헤즈볼라한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네타냐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30만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전부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어서 저 헤즈볼라를 쳐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말리고 있잖아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 이제 이거 뭐예요? 겁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저 5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은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진다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 본토가 전쟁이 된 적이 내전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북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더 이상 뭐예요? 성역이 아니다 이런 거죠.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각종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토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군사 패권이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전 한계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뭐예요? 군사안보합체가 허당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보시면은 러시아에 비해서 나토, 미국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력만 해도 130만 대 580만 많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탱크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장갑차, 뭐 트럭 이런 것들 뭐예요? 100만 대입니다. 여기는 5만 대인데 러시아는. 그 다음에 해군력 뭐 4배나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은 15대가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비행기는 뭐예요? 공군력은 뭐예요? 5배가 더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러시아한테 쩔쩔매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핵심은 지상전, 야전에다가 또 뭡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못 밀어넣잖아요. 축차적으로 순서대로 조금씩 밀어넣으니까 들어가면서 소모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신무기 보내도 뭐예요? 이제 러시아가 제밍해갖고 다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갖다 주는 미사일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생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뭐예요? 자동화 돼갖고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그 감당을 해도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군사력을 보강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냥 딱 보니까 뭐예요? 미국의 첨단 기술, 첨단 무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값만 비싸지. 그게 뭐예요? 성능은 별거 없더라. 이게 이제 군산복합 합체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바이죠. 군사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다 정치 주동성까지 지금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미국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내부가 안 좋아요. 정치 분열과 내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걸핏하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옛날에 남북전쟁이 왜 생겼습니까? 남부가 탈퇴하는 바람에 연방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생긴 거잖아요. 이제 탈퇴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텍사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방위군과 연방 군대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 저기 멕시코 그쪽 그 이민들 그 장벽을 치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합치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가 이제 뭐 날아가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 선거에 이제 그 못 나오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죄 선고까지 이제 내린 판국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번에 트럼프가 졌다고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부정선거다 이래가지고 막 불질러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미국의 정치 상황이에요. 거기다 요즘 이제 바이든 침해 이래가지고 이제 됐으니 이게 미국이 선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거죠. 이래갖고 이렇게 미국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을 때 아프리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아프리카에서 배워가라.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을 하니까 미국 대학생들이 뭐예요? 베트남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민중들이 학생들이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정치 불력과 내전 가능성에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으니 미국이 어디 세계에 나가서 무슨 정치 주도성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다 동맹 세력이 계속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가 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데 뭐예요? 러우 전쟁 이후에 푸틴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러시아 석유 쓸게. 빈살만이 뭐예요? 시진핑 만나고 푸틴 만나고 친미 중에 친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근데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쳤다 이거죠. 유럽연합의 독일이 뭐예요? 우리는 먹고 살려니까 중국과 거래해야 돼. 이러고서 슐츠가 시진핑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동맹 세력이 이탈을 해서 미국의 등에 칼을 꽂고 있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나토 내부도 균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슬로바키아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나토가 회의를 하는데 슬로바키아 총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러시아 석유나 천연가스 없으면 못 살아. 러시아랑 왜 전쟁을 해? 관계 정상화를 해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판국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수하고 있는데 총을 5방이나 쏴갖고 이제 죽이려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지난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국어가 완전히 돌풍을 일으켰다. 프랑스에서 이제 르펜 이제 국어가 완전히 이겼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뭐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동맹 세력이 이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추종했던 이 유럽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유엔에서 또 고립되고 있어요. 원래 유엔이 미국 거수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10월 27일 날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휴전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14표예요. 소수파죠. 이제 소수파로 전락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팔레스타인을 유엔 성원국으로 이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이제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해갖고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관이라도 내자. 이랬더니 뭐예요? 그럼 다 찬성하면 이거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또 9개국이 반대로 해요. 소수파다 이거죠. 유엔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대안 세력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정치적 주도성, 그 다음에 이제 군사 패권, 경제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대안 세력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 그게 브릭스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국가에다가 플러스해서 브릭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추가 가입을 했죠. 이란, 이집트, 아랍에밀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디오피아 이렇게 갖고 이제 10개 국가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도 가입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탈퇴를 했죠. 그런데 이 브릭스에 이 10개 국가 말고 이 5개 국가만 해도 이미 세계 GDP에서 2020년부터 역전이 됐다 이거죠. 어디랑 G7 선진국 국가 아닙니까? 이들이 생산하는 GDP보다 많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G7 해야 됩니까? 브릭스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릭스 10으로 가면 세계 GDP의 36%를 넘어설 것이고 세계 인구의 50% 가까이 되고 세계 원유 수출의 39%, 매장량의 45%, 원유 생산의 47%. 여기다 베네수엘라 등 이런 게 추가 가입을 하면 세계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흥 세력에 의해서 뭐야? 다극화는 더욱더 촉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브릭스 플러스를 뭐라고 불렀냐? 새로운 비동맹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유라시아 벨트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쓴 브레진스키라는 미국의 전략가가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면 이 유라시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뭐예요? 이란과 러시아와 중국이 연결되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러우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계가 똘똘 뭉쳐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 중국, 러시아, 중국 여기다 이제 북까지 이렇게 쫙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유라시아 벨트가 이제 형성이 돼서 여기에 뭐예요? 이 유라시아를 장악하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뭐예요? 이 아메리카에 떨어져 있는 미국이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 기구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하이 협력 기구. 여기 중화인민공화국서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까지 쭉 해서 뭐 유라시아 내륙의 대체다수의 국가가 뭐예요? 상하이 협력 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치 군사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엔을 대신할 정도로 신질서의 국제 기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연합에서 러시아서부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또 정치 군사연합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브릭스가 뭘 만들었습니까? 신개발은행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뭐예요?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돈을 이제 대출을 할 때 이제 필요하면 뭐야? 자기네 나라 돈으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공정하고 이제 호혜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뭐예요? 정치, 군사, 그 다음에 경제, 이러한 이제 신질서의 국제기구가 이제 등장하고 있으니 다극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달러 이제 패권이 이제 더욱더 약화시킬 수 있는 브릭스 기축통화 유닛이라는 이제 이 새로운 기축통화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뭘 믿을 수 있냐? 달러야 뭐 미국 경제력 가지고 이제 믿는다 치고 하는데, 브릭스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금 40%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 금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금 40%. 그런데 여기에 브릭스 국가들이 전부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60%를 이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 40%, 그 다음에 자원 60%. 이렇게 되면 100%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을만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브릭스 기축통화 유닛이라는 것을 올해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플러스 이제 정상회의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타날 수, 이제 내년부터 이제 출범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탈달러화가 가속화가 되겠죠. 그럼 기축통화의 다극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뭐예요? 탈세계화, 미국 일국 패권이 약화되고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중대한 대전환기에 윤석열의 선택은 어떠냐, 이런 거죠. 국민의 선택과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미동맹 올인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다극화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에 이제 발표를 했던 이유철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가 동아시아 지역 구조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를 가중됐다. 이런 거죠. 딜레마적 상황이잖아요. 미국에 붙을 건가, 이제 중국에 붙을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한국이 미중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균열점 위에 서게 돼 안보의 불안정은 물론 경제적 충격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충격을 받고 있죠. 거기에다가 대중국 대리전쟁 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쟁터가 된다. 남쪽이 전쟁터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은 뭐야? 한미동맹에 올인해가지고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한미동맹 올인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대전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거리 외교, 자주 외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주권에 기반에는 다국가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뭐예요? 한미동맹 올인하는 이 도박 같은 위험한 이제 경제적 충격과 이 전쟁터가 되는 이러한 선택을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자주적인 주권 기반의 다국화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대전환기에 어떤 우리의 화두이다라는 말씀까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